어제 보기 드문 투샷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약간 상기된 모습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한층 목소리가 높아진 윤석열 후보입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삼복더위에 두 손까지 꼭 잡은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앞에 두고 정권 교체를 향한 같은 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입당을 두고 벌이던 신경전, 갈등은 다 풀린 걸까요? 저는 입당 시기에 대해서 다만 이제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박 윤 후보의 캠프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갈등의 불씨라면 불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의 캠프에 참여한 인사에 대한 최고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입당을 두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양측, 과연 최고의 효과를 낼 선택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이준석 치킨 게임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제가 치킨 게임 뒤에 물음표를 붙이려고 했는데 물음표가 좀 빠졌네요. 예. 일단 치킨과 맥주를 먹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됐는데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끝까지 가보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끝까지 가보는 치킨 게임인지는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붙이세요? 저희가 또 제가 붙인 건데. 얼마나 분위기 좋고 예. 얼마나 윤석열과 이 이준석의 콜라보가 예.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언론의 흡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예. 한 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진 찍고 있는 걸 보세요. 예. 얼마나 저게 어저께 큰 이벤트였는지.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재밌게 이제 하자고 이제 반어적으로 붙인 제목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단어적은 치킨 아닙니다. 게임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이 예. 이게 목표는 같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정권을 하기 위해서는 야권에서 한 명의 후보가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방법적인 차이에서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들어와서 예. 우리 당의 힘을 좀 보태자. 그래서 외연 확정을 하시더라도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외연 확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조금 격하게 나간 부분이 있고 예. 윤석열 총장은 6월 29일 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고 정말 비공개, 공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예. 만나는 분을 만나면서 경청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경청의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의 정치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동안 조금 뭐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진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상당히 좀 두 분의 거리를 좁힌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경청의 일환으로 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오세훈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시장을 최고위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박형준 시장을 만나러 부산에 가니까 그러한 경청에 자신의 정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태는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가지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제 장제원 의원님은 좋게 얘기해서 이제 경청의 시간 또 준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국민의힘보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이 조금 더 뭔가 잠재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이제 뭔가 구도를 좀 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지지율이 한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대로 혼자 갔다가는 지금 이런 지지율이 약간 허수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도 들고 할 테니까 국민의힘 입당 이외에 다른 카드는 저희는 검토는 어렵다. 그러면 입당 시기만 남았다. 그래서 저는 빨리 입당하는 게 좋다. 근데 약간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과 조금은 가까워지는 모습을 좀 더 보이는 거라는 선택지가 거죠. 없어진 거죠, 예. 사실. 아니 독자적으로 근데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 예.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만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만남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아니, 그거는 윤석열 이제- 잠깐만요. 그거는 아니고 그건 명백하게 브리핑이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 물밑으로 좀 만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지지율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는데 예. 이 윤석열 총장은 대장주예요. 대장주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지율이 연동돼 있고
민주당과 지지율이 연동이 돼 있고 희한한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연동이 돼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등락이 연동이 돼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전체 야권 파이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지금 범야권의 대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윤 총장의 만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함의도 있고 의미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뭐 의미 있는 건 정말 네. 동의하는데 저도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보통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되게 좀 호의적으로 평가를 많이 모든 하시거든요. 후보에게 호의적입니다. 네, 특별히 좀 호의적이에요 보니까. 조금 이따 말할 건데 오늘 41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후보 입당 촉구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들어가 계신 들어가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래부터 호의적이었어 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정치적인 기반, 경험, 잠재력, 무슨 세력 사실 이런 것 갖고 평가된 게 아니고 유일하게 국민들의 지지율 가지고 평가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총장 하면서 이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나온 건데 이거는 반드시 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경기를 하다가 뭐 육상 경기에서 뭐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세워온 사람이라도 축구 선수로 데리고 와서 패스도 하고 슈팅도 해보고 해야 이제 아 이게 먹힌다 안 먹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가졌던 기대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다. 이거 전제하고 이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만 자꾸 윤석열 총장에게 호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호의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윤석열 도구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총장의 외에는 민주당의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1강 1중이잖아요. 그래도 1강 1중 1다잖아요. 아니 일단은 아니고 다 뭐, 약다. 약다. 근데 우리는 1강 약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을 보호하지 않으면 전체 선거 구도가 문제가 되니 우리는 보호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윤 총장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보면 집권 연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건 지지율인데 과연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지지율이 이렇게 허상이냐. 자,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은 저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의 그 단어를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팬덤이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그래도 단단하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팬덤 현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라고 하면 정권에 관계없이 정권에 저항했던 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모습들, 강직한 모습들. 사실상 지금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이면 한번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지율로 묶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된 거고 대장주는 참 필연적으로 전체 야권의 지지율과 연동이 되고 현재 정권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범야권이 윤석열 총장을 좀 보호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호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제 그냥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 내에서 어떤 대표적인 후보로서 그 지지가 결집돼 있다. 그건 제가 현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안적으로 이제 결집이 돼 있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그런 지지를 하나하나씩 벽돌 쌓듯이 쌓아온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뭐 시원하게 뭘 했다. 이게 어떤 지도자로서의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에는 중간에 뭔가 이 번역 과정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들면 120시간 발언이라든가 뭐 대구 가서 밀란 발언이라든가 이런 약간 정치 감수성, 민심 감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분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지지율이 좀 빠지겠구나, 좀 흔들리겠구나 하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진 않을 것 지금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그런 정치적 메시지 이런 게 좀 투박하긴 하죠. 그런데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신 분의 정치적 메시지가 아주 유들유들하고 뭐 장어 같고 그런 거보다는요. 정치 신인이 투박하게 본인의 생각들을 다 얘기하고 사실 120시간도 논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52시간. 그거 괜찮아?
그 논란을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20시간을 톡 집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마치 실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비유법이에요. 그 비유법을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비유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실 정치인들, 정치를 오래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지를 안 보낼까요? 사실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물론 여의도 정치가 사실상 모든 또 세상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지사도 지금 여의도 정치를 안 해봤던 분이고요. 저희들도 윤석열 총장 아닌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정치의 뭐 경력, 경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제가 잠깐 여쭤보면 앞서 그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윤석열 후보가 무너지면 지금 국민의힘에 별 후보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1강 그다음에 다 약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뭐 과장하는 것도 아니죠. 최재형 원장은 가능성이 플랜 B로서의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근데 이제 가능성 여부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본인이 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또 어떤 파괴력이 있는 메시지 또 대중들의 어떤 팬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중성 이런 건 있느냐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최재형 일단 보시기에는 약하다. 아니요. 근데 최재형 원장을 제가 감사원장으로 지켜봤지 정치인으로서는 전혀 지켜본 적이 없다니 그거 모르겠고요.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주자였는데. 근데 그래서 지지율이 뭐 최재형 원장의 일부 상승한 부분들은 이 백데이터를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에 빠졌어요. 그것들이 좀 옮겨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꾸만 그 최재형 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장지원 의원님이 질문들을 워낙 하시네요. 당내 상황을 잘 아시니까 궁금해서 저도 한마디 여쭤보려고.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전망. 전망. 남의 집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저는 아까 이제 장재원 의원님이 이제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난 후보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민심의 흐름은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실제로 민심이 여의도 정치가 아닌 사람들한테 최종적인 결론이 잘 안 갔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대선 때마다 여의도 정치하고 좀 거리가 있는 뭐 박찬종, 뭐 예를 들면 뭐 이회창,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 대부분이 막 40% 50% 지지율을 달리다가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국민들이 이제 누구를 맡길 거냐,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 결정을 할 때 보면 그래도 정치에서 검증돼 있는 것들 이 경험 이거를 이제 이 신뢰도 이걸 많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그 정도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정도라면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빠지긴 빠질 거다. 근데 이게 최재형 원장한테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분도 그런 참신성만 있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 검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가 오히려 이제는 뭐 좀 참신성에서는 떨어지지만 지금 뭐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이런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막판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중요한 선택 테이블에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잠깐만 요 얘기는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에 올랐어요. 여의도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느냐. 그거는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좀 확 바꿔보라는 거거든요. 변화를 당길 수 있는 후보를 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 민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이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당이 윤석열 그 총장 혼자서 막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혼자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성이 위험하죠. 있거든요. 리스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정치인들이 조금씩 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분들의 시너지가 나중에 한 명으로 후보가 선출됐을 때 큰 또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거는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탤게요. 저는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민심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개혁 혁신을 원해요. 근데 개혁 혁신이 그냥 바꾸는 거, 그냥 새로운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유능한 개혁을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개혁, 능력 있는 혁신을 원해요.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그 경험,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경험이 아무것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참신성만 선거한다? 지금 그건 쉽지가 않은 일이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20대 이후에 여의도 정치만 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 정치를 뭘 했나요? 아니 당에서 최고위원 전문가의 사람이 않았지만 그거는 정당 정계 계속 원내의 있었다는 정치를 얘기고요. 하는 제 얘기 거하고 원외의 정치를 하는 거는요. 그 제 여의도 얘기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고 예.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가 핵심입니다. 정당을 통해서 자기 개인기가 아니고 정당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기 능력을 실현할 수가 있느냐. 이게 기본적인 혁신과 개혁의 유동성과 관계되어 있는 대목이에요. 혼자 개인기로 뭘 한다? 국민들이 거기에다가는 그러니까 박찬종, 안철수, 이 반기문 이런 카드한테 결과적으로는 잘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기보다는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혁의 방향과 메시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그 봅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여의도 정치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 문법은 충분히 학습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직이 사람을 어떻게 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의 철학을 구현하느냐는 부분인데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는요. 한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성공하고 한 분야에서 굉장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분이 어떤 정치적 감각을 통해서 이 인사를 제대로 하고 또 기본적인 가치가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새로운 변화의 가치에 대해서 좀 습질하고 있어야만 예. 충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저 정치적 문법을 국민들이 이제 좀 바꾸라는 두 거거든요. 분이 얘기하신 내용은 이제 제가요. 잠시만요. 이 얘기만 하고 다 할 수 장기현 의원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데 맞는 예. 정치 지도자가 전 세계에서 누가 있습니까? 아니 왜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누가 아니,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를 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도가 최근에 아주 이단적인 사례인데 트럼프가 성공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예를 보고 아 저렇게 자기 분야에 성공했다고 찍어주면 이렇게 나라가 좀 어수선해지는구나. 그게 지금 아니 근데요. 미국 시민들의 아니 근데요. 지금 고민거리예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예. 같이 흐를 수도 있고 다른 분을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그 정치적 수요, 욕구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가 있느냐. 예. 어쨌든 현재의 정치를 좀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타선에 젖어 과연 이것들을 유능하게 바꿔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국민적 요구가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개인기로는 안 된다. 이게 올드앤 두 뉴의 말씀은 게임이에요. 개인기로는 궁극적으로 안 된다고 개인기가 봅니다. 아니죠. 올드앤 뉴예요. 이번에 윤 총장이 새롭게 한 그 캠프 인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 그것이 하나의 작은 실력을 보여준 걸로 생각하거든요. 자, 캠프가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점을 핵심을 간과해가지고 어떻게 꾸렸으면 좋겠냐를 사람을 통해 내놓잖아요. 예를 들면 작은 이학재 인선이 전 의원, 그렇죠. 뭐 김경진 대외협력 그렇죠. 김병민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지역과 이념과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도 카드를 내놓잖아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엄청 가까운 분들로 근데 구성됐다고 하던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김종인 비대위가 비대위원회 중에서 가장 성공한 비대위원회로 지칭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성원들도 굉장히 유능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유능한 인사들을 발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발탁이 그 개개인은 굉장히 정치 생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왜 윤석열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한다고 하면 이 전체 밤 야권의 지금 예. 그 분위기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 후보를 자꾸 이제 새롭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와서 지금 뭐 참신하게 뭔가 정말 새롭게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보니까 사실 정치에 대해서 그냥 문재인 반대. 그러니까 이게 적대 정치를 어떻게 잘 이용할까 이쪽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중에서 제일 구태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도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통합적으로 가거나 그러면 상당히 우리 당에 어려웠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우리 중도층 그 국민들도 이 사람이 좀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이거 태극기 부대네 이런 느낌
갖는 것 같아. 아니. 그럼 지지율이 좀 아니, 빠지는 잠깐만 거야. 이거 태극기 부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태극기 되는데. 때문에 난- 일단 녹취록에서 빼고 좀 계속 가니까. 아니 난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자기들이 경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 얼마나 구태 경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노무현 탄핵이가 들고 나와 있고 아니 지금 백제 얘기가 고구려시라 백제 얘기하고 앉아 있고 이런 구태를 보이면서 남의 후보가 뭐 여보세요 좀 적당히 합시다 진짜 정말 손가락질 하는 우리 그 손가락이 윤석열- 아까워요. 윤석열 후보가 아이고 참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참 진짜. 일단 두 새로운 저는 건 요즘 아닌 것 민주당 정산하는 거 분은 보면 왜 따로 마음이 이렇게 계실 따뜻해요. 때 제가 이제 윤석열 카드만 이렇게 내밀면 한 3시간 동안 두 분은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편해요. 경선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아니 뭐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얘기 왜 안 하세요? 지금 이 얘기만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아니 윤석열 뭐 당협위원장 얘기 사퇴 하라고 거론하는데 그래. 이 질문이 있는데 이게.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를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그거는 질문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마치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이 아이고, 윤석열 이- 캠프에 간 거를 전체 우리 당에서 이것이 뭐 지금 진행에 욕심을 내고 계신 건가요? 좋은 게 아니냐라는 당위원장 여러 4명이 지금 그렇죠. 저 갔잖아요. 캠프에 윤석열 캠프에 갔잖아요. 그래서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 당협위원장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론적으로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제가 하고. 그 얘기를 예. 좀 해달라고 예. 일부러 지금 이번에 그래요? 캠프 인사를 얘기를 꺼냈는데 질문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 전체적인 아닙니까? 또 시간을 관리해야 돼서. 그러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 분위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 우스운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동소인데 무슨 예. 자가당착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현장에서 이거 마중 나갔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징계를 운운하냐. 예. 그러니까 당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야권의 이 대권 후보인 거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은 동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자신이 선택을 해서 돕겠다라고 예. 나온 걸 가지고 징계 운운한다는 거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신 거 아니냐. 우스운 얘기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봐주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지금 윤석열 그- 편향 같아 보니까. 예, 장재원 의원님은 이제 윤석열 아니, 입당 당이라는 게요, 촉구 41명 중에 공당인데. 있기 때문에 공당의 당직자들이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를 도와주러 나간다? 예. 탈당해야죠. 근데 그건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당연히 있습니까? 원칙이에요.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러면 지금 범야권 후보죠.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러 국민의힘에서 그건 나갈 당이 수도 있잖아요. 예, 당은 당이 있지만 있잖아요. 어쨌든 야권 당이 있는 건 안 되죠. 합당하자고 옛날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는 합당의 논의가 되는 거고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입당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마중 나갈 수도 있고 또 범야권의 동지로서 예. 그 동지를 지원하러 하면은 결국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큰 물줄이 하나가 된다. 일단 뭐- 마중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요. 당 밖에 이런 거물급 대선 주자가 윤석열 후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어느 당이 저 사람 우리 당으로 들어올 거라 마중 나가고 당직을 유지하면서 가서 대변인 맡고 그런 사례 있어요? 기다려 보시죠. 예. 아니 나는 기다려 자, 보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 해야죠. 윤석열 후보 기다려 얘기만 원칙이죠. 여기까지 기다려 하고 이제 다음에 민주당 얘기를 듣고 그다음 법사 얘기인데 두 분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법사 얘기가 빠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두 분이 싸웠던 2019년 영상을 저희가 열심히 편집해냈기 그 때문에 영상 틀지 마, 그거. 뭘 틀어? 내가 그거 틀지 말라고 지금 얘기 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뭔가 제가 넘어간 듯한 잘 느낌도 기억도 안 들고요. 나는 잖아.